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물입니까? 커피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이 첫 행동이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장내과에서 2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하며 분명히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콩팥이 무너지는 출발점은 대부분 아침, 특히 기상 후 첫 30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의 선택이 하루 24시간의 콩팥 혈류와 여과 기능을 결정하고, 이것이 수년간 누적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74세 신장내과 전문의 이재호 교수 역시 젊은 시절 무심코 반복하던 아침 습관 때문에 50대 중반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습관을 바로잡은 뒤 10년 만에 신장 기능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지만 그중 대부분은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콩팥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침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들과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선택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정말로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상 후 첫 30분은 콩팥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수분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콩팥은 농축된 혈액을 간신히 걸러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콩팥 혈류량과 여과 기능이 크게 갈립니다. 아침 30분 동안 잘못된 자극이 들어오면 콩팥 혈관은 즉시 수축하고 사구체의 여과율이 떨어지며 미세한 손상이 시작됩니다. 이 손상은 느껴지지 않지만 매일 반복되면 누적되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 시간만 제대로 관리해도 하루 종일 콩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들 중 신장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호전된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아침 첫 30분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던 분들은 부종, 거품료, 혈압 상승으로 병원을 찾았고, 그때는 이미 기능이 절반 이상 손상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콩팥은 경고하지 않고 결과로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아침 30분은 콩팥을 살리고 있거나 조용히 망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황금 같은 30분을 망치는 가장 흔한 첫 번째 행동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졸음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 의식처럼 여겨지지만 이 습관이 콩팥에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공격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이 들어오면 콩팥으로 가는 미세 혈관이 즉시 수축합니다. 혈류량은 평균 24-30%까지 감소하고 콩팥은 순간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몸은 혈압을 올리기 위해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결과 콩팥의 여과 장치인 사구체에 강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매일 반복되면 필터는 하나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프지도 불편하지도 않지만 콩팥 안에서는 이미 미세한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공통으로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복 커피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콩팥에는 명확한 스트레스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공복 커피 습관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실제 환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67세 이순자 씨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침 커피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기상 후 화장실을 다녀오자마자 공복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본인은 그저 각성 효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소변 위에 거품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거품은 점점 오래 남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백뇨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고 콩팥의 여과 필터가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73세 박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더블샷 에스프레소를 마셨고 검진에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콩팥 사구체가 지속적인 압력과 혈류 감소에 노출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공복 커피가 오랜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커피 한 잔이 바로 병을 만들지는 않지만 매일 반복되면 콩팥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거품료는 단순한 소변 변화가 아닙니다. 콩팥이 더 이상 단백질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다음 단계는 부종과 신장 기능 급감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공복 커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하는 두 번째 치명적인 아침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국물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 속을 풀어준다는 이유로 대부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콩팥에는 매일 반복되는 나트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평균 습기, 된장국은 6개 가까운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에 거의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침부터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오면 혈액 속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혈관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고 그 결과 혈액량과 혈압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이 순간 가장 큰 압력을 받는 곳이 바로 콩팥의 미세 혈관입니다. 혈압이 오를수록 콩팥의 여과 장치는 더 강한 힘으로 눌리고 이 압력이 매일 반복되면 사구체가 하나씩 손상됩니다. 문제는 국물이 짜게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위험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아침 국물은 포만감과 위안은 줄 수 있지만 콩팥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무거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국물 습관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71세 김영식 씨는 평생 국물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이나 김치찌개를 2그릇씩 드셨고 김치와 젓갈도 늘 곁들였습니다. 짜게 먹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국물은 항상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작년 겨울 다리가 갑자기 눈에 띄게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하루 종일 남았고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부종이 심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은 정상의 2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액 속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의 5배였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단번에 짚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나트륨으로 인해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압력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하나씩 망가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였던 68세 조명순 씨는 아침마다 라면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20년간 반복된 이 습관으로 콩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물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반복될 때 콩팥을 무너뜨립니다. 부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일 뿐, 그전부터 파괴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국물보다 더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콩팥을 망가뜨리는 세 번째 아침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이유, 혹은 단순히 습관이 없어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공백이 콩팥에는 가장 치명적인 신호가 됩니다. 밤새 7, 8시간 동안 우리 몸에는 단 한 방울의 수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호흡과 땀으로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은 평소보다 훨씬 진해진 상태입니다. 이 끈적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 혈관을 지나가면 혈류 속도는 떨어지고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콩팥은 마지막 남은 물을 아끼기 위해 소변을 극도로 농축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미네랄들이 서로 뭉치며 결석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 세포는 과도한 여과 작업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부담이 누적되면 세포는 하나씩 죽고 그 자리는 흉터 조직으로 채워져 기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지 않는 습관은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지만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물 부족 습관이 실제로 어떤 대가를 남겼는지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6세 이명자 씨는 평생 물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한 잔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하루 종일 물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 아침 허리를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요통이라 여기고 참다가 결국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에 큰 결석이 3개나 박혀 있었고 가장 큰 결석은 계란 노른자 크기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 소변이 농축되면서 미네랄이 뭉쳐 결석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차를 마셨다고 해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불가피했고 회복까지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수술 후에도 콩팥 기능이 이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였던 69세 한순옥 씨는 아침에 물 대신 커피와 녹차만 마셨습니다. 수분을 섭취한다고 믿었지만 카페인은 오히려 소변량을 늘려 탈수를 악화시켰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물 없이 시작한 아침은 결국 콩팥에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는 네 번째 아침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건강하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헐적 단식, 원밀 다이어트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을 당당하게 비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에서 장시간 공복은 콩팥에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6시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몸은 비상 상태로 전환되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질소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들은 한꺼번에 콩팥으로 몰려와 여과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는 치명적인 충격입니다. 공복이 길어질수록 케톤체도 증가합니다. 케톤체는 강한 산성 물질로 이를 중화하기 위해 콩팥은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이 부담이 반복되면 콩팥 조직은 염증과 섬유화로 굳어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탈수입니다.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분이 차단되면서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탈수, 독소 증가, 산성화가 동시에 겹치면 콩팥은 회복할 여유를 잃게 됩니다. 단식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무리한 단식이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콩팥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또 하나의 숨은 위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쁜 아침,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햄과 소시지, 빵, 시리얼로 식사를 대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리하고 익숙하지만 이 선택이 콩팥에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산염입니다. 햄과 소시지에 들어있는 인공인산염은 자연 식품보다 훨씬 빠르고 많이 흡수됩니다. 몸에 들어오자마자 콩팥은 이 과도한 인을 걸러내기 위해 여과 장치를 풀가동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구체가 빠르게 손상됩니다. 빵과 시리얼에 숨어 있는 트랜스 지방과 고과당 시럽도 문제입니다. 이 성분들은 콩팥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세포는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죽어갑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숨은 나트륨입니다. 달콤한 맛 때문에 짜지 않게 느껴지지만 크림빵 하나, 시리얼 한 그릇만으로도 상당한 소금이 들어옵니다. 이미 국물로 나트륨을 섭취한 아침이라면 콩팥의 부담은 배로 커집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와 방부제 역시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고 콩팥에 축적됩니다. 젊을 때는 버텼던 양도, 6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이 독이 됩니다. 간편함을 위해 선택한 아침 한 끼가 콩팥에는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가장 위험한 마지막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고 눈을 뜨자마자 진통제부터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고 효과도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콩팥에 가장 직접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복용하면 콩팥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산소 공급이 막히면서 세포가 질식 상태에 빠집니다. 이 손상은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될 때 누적됩니다. 7렙 3세 안정호 씨는 30년간 아침마다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신 부종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은 거의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장기간의 진통제 복용이었습니다. 건강보조식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한약 성분 제품 중에는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보다 먼저 콩팥에 축적되어 만성 중독과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여러 약을 한꺼번에 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보조제가 동시에 들어오면 약물 상호작용으로 예상치 못한 독성이 만들어집니다. 콩팥은 이 모든 것을 걸러내다 한계에 도달합니다. 공복 상태의 약은 몸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콩팥을 공격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위험을 한 번에 차단하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위험은 아침 첫 30분의 선택만 바꿔도 대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이 시간에 가장 예민하지만 반대로 가장 빠르게 회복 반응을 보이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천에 가까운 물을 5분 정도에 나누어 마시면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콩팥 혈류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둘째, 공복 자극을 피하십시오. 커피, 진통제, 자극적인 음식은 반드시 식사 후로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침 식사는 짠 국물 대신 담백하고 싱거운 식단으로 시작하십시오. 셋째, 기상 후 30분은 콩팥 황금 시간으로 지키십시오. 이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으로 혈액순환을 깨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3개월 이상 지킨 분들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부종과 거품료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혈압이 내려간 사례도 많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 자극 차단, 30분 관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충분히 회복의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침 30분이 10년 후의 건강한 노년을 결정합니다.